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신경과 전문의로 18년째 일하고 있는 이평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병원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저희는 이 성동구에 아주 인접한 지역에 있는 동대문구의 2차 종합병원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아주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건강주치의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과가 17개나 되는 과가 존재하는데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해서 아주 많은 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가까운 성동구, 그리고 성북구, 중랑구 등 인근 지역 환자분들에게 아주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병원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넓은 지역에서 모든 서울 시민분들에게 인정받는 종합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이 신경과는 이 뇌질환 영역에서의 중요한 그런 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뇌질환이 생기면은 결국 뇌 기능 저하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 뇌 기능 저하와 수반되는 여러 가지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경과 질환이 안타깝게도 많은 후유증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져오는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관련된 또 장애인과도 연결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차후의 관리라든가 이분들의 재활이라든가 또 사회에 여러 가지 또 기능을 할 수 있는 복귀 측면에서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욱 장애인 복지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과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뇌 건강은 아주 정상적인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특히 고령이면서 장애인분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정상적인 사람들도 뇌 기능은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기억력 저하라든가 또 판단력 저하, 집중력 저하를 특히 겪게 되는데요. 특히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신체적 또 정신적으로 이미 좀 어느 정도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고령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은 뇌 건강이 잘 유지되는 분과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 더 큰 차이를 사실 보이게 됩니다. 고령 장애인의 경우에 인지 저하가 더 진행이 되게 되면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이 더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면서 기존에는 어느 정도 본인의 장애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더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주변인이나 기관에 계신 선생님들의 주변을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더 생기고요.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분들도 이 부분들을 스스로 인지해서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 좀 이 뇌 건강이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조치를 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뇌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 영역에서의 어떤 급격한 기능적인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편하게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은 바로 기억력 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억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본인의 전문적인 영역의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본인이 편하게 아주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영역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많은 것들을 또 인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또 의식적으로 기억하면서 사실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좀 크게 나눠보면은 익숙한 것과 또 새로운 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또 오래전에 기억했던 것과 또 가장 최근에 기억했던 것 이런 것들을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뇌 기능 저하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는 처음에는 오래된 것들보다는 새로 경험했던 것 그리고 가장 최근에 기억했던 것을 먼저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의 것에서 시작해서 조금 더 뇌 기능 저하가 진행하게 된다면은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했던 것들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적에 기억했던 부분들까지도 기억해내지 못하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일정 부분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인간의 숙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면 이는 이미 좀 병적인 수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까지 오기 전에 빨리 뇌 건강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빨리 본인이 자각하고 아니면 또 주변 사람들이 이걸 자각을 해줘서 조기에 좀 진단받고 치료받을수록 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디테일하면서도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뭐 저희 신경과 영역에서는 대부분 뭐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가 많은데 사실 모든 장애 유형에 대해서 뭐 약간의 좀 뇌 건강에 대해 주의해야 될 점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이제 장애를 분류하게 되면은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와 또 지적으로 불편한 장애 이렇게 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적 문제가 이제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지적 능력만 잘 유지가 된다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뇌 건강을 잘 유지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정신적인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가 좋은 습관을 갖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욱이 어느 정도의 신체 장애를 갖고 있지만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팔다리라든가 또 이런 몸 건강을 또 유지할 수 있는 신체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이 뇌 건강 관리에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장애를 갖고 있지만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다른 모든 영역을 활용해서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뇌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핸디캡을 갖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이 뇌 건강의 이상 신호를 예민하게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지적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가족이라든가 복지관 직원분들의 면밀한 관찰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가까이서 봤을 때 이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지적, 정신적 발달 장애에서 더욱 조금 더 나빠진다는 어떤 판단이 됐을 때는 빠르게 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다른 복합적인 질환이 생긴 거에 대해서 빨리 판단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 다른 신체 능력이 굉장히 정상적인 경우가 또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신체 능력을 활용한 여러 가지 운동을 좀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경우에 뇌에 계속 지속적인 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적 장애라든가 발달 장애도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뇌의 영역이 좀 개발이 돼서 좀 더 이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또 운동을 또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한두 가지 정도는 좀 겪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질환이자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현대의학에서 이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질환을 대사증후군이라고 좀 묶어서 부르고 있을 정도로 같이 연관되어 있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특히 뇌 건강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세 가지 질환이 모두 뇌혈관성 질환에 아주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이 공통적으로 이 혈관의 내피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그런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혈관 내피의 손상이 될 경우에는 뇌혈류에 좀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뇌혈관이 막히게 되는 신경과 질환인 뇌경색이라는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뇌혈관이 좀 약해지면서 터지게 되는 뇌출혈을 또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위험성이 모두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뇌 건강, 뇌혈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 모두 정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또 체중 관리, 또 금연, 술을 적게 먹는 절주, 또 음식을 너무 짜게 먹지 않는 염분 제한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혈당, 혈압, 또 지질 검사를 꾸준히 체크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결국 이 건강을 관리하는 쪽에 귀결되는 거는 이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신체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한다든가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을 갖는다든지 이런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결국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는 쪽의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뇌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뇌세포의 성장 인자가 증가하게 돼서 뇌세포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하루에 한 30분 이상, 이상적으로는 30분 이상이지만 신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10분, 20분이라도 걷기, 다리 능력이 된다면 자전거 타기, 조금 신체 능력이 더 되는 분들은 가벼운 언덕을 걷는 등산이라든가, 다른 좀 신체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물속에서 걷기, 또 수영하기, 이런 부분을 많이 추천드리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좀 숨이 찰 정도의 그런 느낌이 오는 정도의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가 좀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신체 대사량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신체 능력에 맞게끔 몸을 움직이는 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두뇌 활동을 자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퇴화가 되고 더 기능이 떨어지게 되게 돼 있습니다. 꾸준히 좀 독서를 해서 이제 글을 읽는 그런 자극을 내주는 거 중요하고요. 또 바둑이나 장기, 퍼즐을 푼다든가, 또 본인이 해보지 않았던 외국어 공부를 하는 어떤 모든 두뇌 활동이 모두 또 새로운 뇌에 좀 자극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정신 활동을 하게 되면 두뇌 활동이 좀 자극이 돼서 새롭게 뇌 신경회로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식습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에 굉장히 좀 좋은 식습관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런 지중해식 식단으로 불리는 식단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뇌 건강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중요한 것이 야채, 과일, 또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또 등푸른 생선, 또 올리브유, 또 견과류 등을 꾸준히 적당량 섭취하게 되면은 뇌의 기능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좀 물을 좀 자주 마시는 습관도 이 뇌 혈류를 개선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그러면 얼마큼 마셔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따로 물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음식이라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양까지 포함한다면은 한 3에서 3.5리터까지 이제 먹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음식에도 많이 이제 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이제 제외하게 되면은 하루에 한 1.5리터에서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단지 만약에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1리터 이내를 추천드리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한 2리터까지는 드시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물의 양이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잠을 굉장히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숙면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상 성인의 경우에는 한 7시간 정도 내외 깊은 잠을 자는 게 이 뇌를 회복시키고 신체를 회복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습관은 사회적인 좀 교류의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교류를 하지 않고 혼자 지낸 시간이 길어지면 누구나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요. 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 자체가 인지 기능의 저하를 좀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친구, 가족, 또 가족이 없다면 지인들과의 모임, 또 아니면 본인이 좀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롭게 사람을 좀 만나서 또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또 즐거움을 통해서 웃는 시간을 갖는 게 이 뇌의 기능에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서적인 자극을 줘서 뇌 전두엽을 활성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인지 기능을 좀 더 유지하고 또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도 좀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 기능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한번 뇌 손상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2차적인 손상 예방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뇌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뇌 손상이 발생한 이후에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가 가장 뇌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재활을 좀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재활 치료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의 움직임을 가져오는 물리 치료, 또 어떤 세밀한 어떤 움직임을 위한 작업 치료, 또 언어 치료, 또
또 인지재활 치료 등이 중요한데요. 환자가 뇌기능 손상에 맞춰서 겪고 있는 증상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꾸준히 주 2회 또는 3회 정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차 손상을 막기 위한 그런 관리가 중요한데요. 앞서 질문에 설명해 드렸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뇌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뇌혈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특히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경우에는 이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2차 예방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환자의 어떤 뇌혈관 상태에 따라서 복용 기간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이 매일 먹는 이 항혈소판제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중단하라고 하지 않는데 이 정도만 먹으면 되겠지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가적으로 중단하는 경우를 저는 사실 많이 보고, 자가적으로 중단했을 때 병이 재발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초기에 환자분들에게 전문의가 이제 이 약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기 전에는 절대 스스로 중단하지 말라고 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더불어 뇌혈류가 좋아지기 위해서 좀 예전보다는 수분 섭취를 더 많이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루에 한 2리터 이상을 좀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한 뇌혈관이 이제 현재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더 혈관이 좁아지고 아니면 또 다른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뇌혈관 초음파와 MRI, MRA 검사를 통해서 규칙적인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경동맥이라든가 중요한 뇌혈관이 안 좋은 경우에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주기적인 체크를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중에는 뇌 손상 후에 환자가 지내는 환경에 좀 신경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좀 곳곳에 설치를 한다든지, 본인이 이렇게 좀 다리에 마비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손잡이를 주변에 많이 설치를 해서 다닐 수 있는 동선에 좀 안정적인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좀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좀 사고를 많이 당하시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다니는 어떤 동선에 좀 환경을 좀 밝게 유지를 해서 다닐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조금 본인이 다니는 환경의 동선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다닐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다니는 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가 다닐 때 이제 여러 장애가 있는 분들이 스스로 다닐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하지만 조금 먼 거리를 다니거나 좀 가파른 그런 길을 좀 다니게 될 경우에는 꼭 지팡이라든가 아니면 워커, 또 전동 휠체어 같은 도움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이 고령장애인의 영역에서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그런 도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우선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 정기적으로 뇌혈관의 건강이 잘 유지가 되고 또 재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건강 체크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직접 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방문 보건사나 간호사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환자가 대부분 이제 드시는 약이 있기 때문에 이 드시는 약을 꾸준히 매일 잘 섭취하고 있는지 이 복약 수능도를 면밀히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또 뇌 건강에 이상이 좀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좀 연락이 어떤 의료기관에 닿아서 좀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이제 2차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물리치료, 또 작업치료, 이 언어치료 같은 이런 영역에서 정기적으로 또 파견 또는 기관에 연계해서 또 안전하게 이런 재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행 연습이라든지 본인이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상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한다거나, 또 손을 많이 써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협약 의료기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환자분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어떤 몸의 어떤 신체 활동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약 지원뿐만 아니라 또 추적 관찰도 해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환자가 갑자기 좀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늦지 않게 이 응급 진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면밀한 관계를 잘 이루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를 사실 한마디로 이렇게 만들기는 어렵지만 가장 임팩트 있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몸에 장애가 있고 정신적인 힘듦이 있고 육체적인 힘듦이 있으면 조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어떤 장애인분들만의 힘듦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좀 소극적이 되고요. 내가 뭔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어떤 도전의식도 좀 사라지고 어떤 위축되거나 어떤 마음의 우울이 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을 깨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뇌는 깨어납니다. 또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태도로 몸을 조금 더 한 번 더 움직이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는데 주저하지 마시길 저는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실천하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